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편씩 영어 에세이를 썼었거든요. 근데 영어 에세이를 쓸 때 특정 룰이 있어요. 왼쪽 위란에다가 작성자의 이름을 적고 어떤 필요한 번호 또 뭐 날짜 등등의 정보가 아주 작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저한테 영어 에세이는 영어 연습을 위해 시작한 거였지만 어느 순간 창작이라는 걸 좀 즐기게 해줬던 저의 첫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저께 제가 인터뷰를 하나 했거든요. 이야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올라올 거예요. 한 금요일에. 저기가 저희 학교예요. 성대 성균관대이고요. 제 영상에서 잘 언급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그냥 현실적으로 툭 터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뭐 한국에 있는 대학교 간판이라는 게 저는 이 학교 간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혹시나 오해가 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진짜로 저희 학교가 좋거든요. 저는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고 사랑하지만 제가 자랑스러운 부분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했던 노력이랑 또 여기 안에서 했던 노력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점은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여기서 있었던 기억들. 이거는 제가 들었던 과목 중 하나예요. 경제 수학이라고. 모든 경제학 과목이 그렇지만 교과서 말고 교수님이 만들어준 프린트물이 따로 있잖아요. 사실 이 책은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책을 보는 게 더 재밌었거든요. 심지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범위도 공부를 하곤 했었어요. 한때 꿈은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였고,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졸업했죠. 그랬는데 종이 쪼가리를 하나 주더라고요. 졸업장이었어요. 졸업장. 바로 이 종이 쪼가리 같은 이 졸업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전 졸업장이 없거든요. 그때 제가 중국에 있어서 졸업식도 못 갔고 따로 졸업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졸업장을 받고 싶지 않았냐고요? 졸업장이 그간의 노력 같은 거를 대변해주고 아무튼 의미 있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자랑스러운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간에 제가 여기서 했던 노력이랑 시간이 자랑스러울 뿐이지 그 종이 쪼가리가 자랑스럽진 않았거든요. 최종 전형 결과 발표. 저도 그 종이 쪼가리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긴 했죠. 아시는 분 아시는 대로 제가 처음으로 지원을 해본 기업이라는 데가, 안녕하십니까,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채용 담당자입니다.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됐어요. 임원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대화를 나눈 형식이었어요. 듣고 계시던 임원분이 저의 대답을 듣고 하신 말이 이제 저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여기 회사가 지원자분이 생각하는 그런 데가 아닐 수도 있대요. 최종 선발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합격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LG전자에 내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추후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여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임원분은 앞으로도 제 인생의 큰 은인이에요. 왜냐면 저가 1년 혹은 10년을 겪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저 자신을 알게 되는 거를 그냥 해안으로 짚어주신 거예요.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그 후에 중국 상해에서 있었던 경험들과 그리고 그 후에 또 인턴을 하면서 한국에서 제가 인턴을 하면서 선물로 받았던 게 딱 2개 있어요. 일리네어 808 모자랑 그리고 트로피예요. 좋은 경험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아마 제가 한 2살, 생후 2개월 좀 넘은 사진이네요. 이게 제가 3살 때 우리 아빠랑 저희 동생 태어났을 때인데 많이 기뻤을 거예요 아마.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제가 애기일 때는 진짜 오지게 울었대요. 오지게. 이유도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울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피곤하게 했대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지. 그리고 유치원 때거든요. 제 생일이었고 이렇게 친구한테 뽀뽀를 받는 그런 풍습 같은 게 있었는데 친구 얼굴 모자이크 안 할게.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살고 있길 바라고. 근데 제 표정을 보면 뭐가 또 그렇게 불만인 건지 뽀뽀를 받으면서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기억은 안 나요. 불만이 있었겠죠. 정말 까탈스러운 게 많아요 저는.
저의 좋고 싫음이 되게 명확한 편인데 뭐 그게 단점으로는 되게 너무 많이 가린다. 뭐 괜히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다. 친구들도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저의 이런 모습을. 저의 이런 까탈스럽고 지랄맞은 이런 성격이 올바르게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뭔가 잘못된 걸 봤을 때 그 꼴을 못 봐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있잖아요. 이거는 저의 문제였거든요. 저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근데 한 가지가 졸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통념이었어요. 사회 통념. 네가 뭐가 특별한데, 네가 뭐가 잘났는데 인생 특별한 게 아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인생이란. 이 경제학 있잖아요. 제가 4년을 공부했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쏟았던 시간이랑 노력이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버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저는 이 35만원짜리 옥탑방을 여러분들한테 까발리는 게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제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거든요. 아무도 말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내가 나의 룰을 쓰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는 통념이 다 입 닥치도록. 그게 제가 이 브이로그를 시작한 이유였어요. 가장 처음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했던 게 작년이었고, 전 지금 제 채널의 1부가 끝났고 2부가 시작할 단계라고 느끼고 있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이 미키서 2부의 첫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첫 영상을 맞아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였어요. 왜 내가 유튜브를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 때 받았던 질문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보여드리게 될지 한마디로 표현은 못하지만 앞으로 점차 보여드리게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요. 주말이니까 오늘만 잘 보내보자고요.